어제 나간 문법 요소 문법 요소 문제풀이 좀 잘 부탁할게요. 이거 좀 싸매야 된다. 어제 나간 문법 요소 문제풀이 주말에 다 하기 약속 좀 할까요? 네. 그리고 1대1 시간 좀 부탁합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송미 부분부터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나나나나 말한 신문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해 줄게. 오늘 송미랑 신발한 벽하고 시간 남으면 노란색의 경률 살짝 할 건데요. 아직 국어사는 안 나갈 것 같습니까? 예. 그럼 지금 약간 폭풍 전이 안 되나? 예로. 예. 한 사람이 다 가자. 이번에 화요일 날 저번에 송민국이라는 거 수업했어요. 수요일에 이제 영어 읽고 진짜 100% 뭐 아니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그거 집중 시간 타임도 딱 좋다. 시작하자. 여기서 이제 박식에 빡 집중하자. 송미고 여기 옆방에서 다 풀고 있어줘. 이거 송미고이랑 신발한 벽 다 풀면 돼. 아니 송미고에서의 숫자가 뭐였다? 6편이었어요. 5편. 나머지 풀기 좀 하면서 가시죠. 미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에서 시적 하자에게 미인은 정철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조선시대 제주와 아름다움을 겸비한 남녀를 막론하고 정철의 입장에서 가장 미인이 누구나 선조를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를 가장 사랑하는 정철이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에 묶여서 뭐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 영군지정을 얘기하고 싶다는 그래서 송민국 제목 옆에 영군지정 표기되어야 되고 이렇게 유비지에서 임금님에 대한 영군지정을 표현하는 노래를 우리는 뭐라고? 충신연주지사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김진성 쌤이 충신연주지사가 최초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배경 지식을 이 파트만큼은 좀 말씀을 하실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필기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쌤한테 좀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충곡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는 뭐였나? 상충곡은 최초의 가사, 필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최초의 가사고 가사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 시조의 장형화였어요. 시조가 길이가 길어지면 가사였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상충곡 다 영상을 볼 사람들도 영상 듣고 현장에서 다 했죠? 상충곡. 그럼 최초의 가사인 상충곡은 사음보 연속제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음보 연속제이면서도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맨 마지막 행이 3-5-4-3으로 끝나는 가사를 뭐라고 불렀다? 맨 마지막 행. 송민곡에서도 50페이지 맨 마지막
박씨님 3, 다리아 카니와에다가 6, 부잔비나에다가 4, 대쇼샤에다가 3 해서 우리 필기 뭐라고 적었지? 맨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3, 5, 4, 3과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면 전격가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기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못 적은 사람들은 다시 얘기할게요. 못 적은 사람들도 있네요. 그죠? 영상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간 친구들은 한충곡이랑 선생님 영상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가사 중에서도 서정 가사, 양반 가사 하나 더 적어야 되는 게 있었어. 무슨 가사? 유배 가사, 전격 가사 꼭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정철이 유배지에서 쓴 영국일정의 충실 연주지사이기 때문에 유배 가사 하나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뭐도 기억해야 된다. 전격 가사도 기억하시라. 주제는 연금지정. 3인곡의 소편이기 때문에 두 작품이 유배 가사의 충실 연주지사의 성취를 이룬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하다 그랬지. 김지성 쌤이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이나 대화체를 좀 구분하셔서 설명한단 말이야. 안분지족이랑 안빈낙도의 개념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김진성 쌤의 피셜에서는 대화를 하는 듯한 형식, 대화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는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상 전개 방식에서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은 마치 독백인데 청자를 설정해서 그 대상에게 말을 거는 거지. 아십니까 어머니, 하늘이시여 이런 것처럼 듣는 이의 청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 그건 다소 어찌 보면 독백일 수도 있어요. 고백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민곡에서의 대화체는 두 명의 화자가 티키타카를 한다는 거 꼭 기억했어야지. 감녀와 을녀의 대화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말의 구사가 뛰어난데 그러나 어디에서는 상충곡에서는 한자가 너무 많았어. 소요음령, 미음왕보, 연하일이 이런 것들 여러분 단어 뜻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 뜻풀이 100% 패치를 장착하세요. 고전 시간 해석 패치를 장착을 해서 시험 치는 모드에서는 패치를 왕 가동을 해가지고 단어 뜻풀이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본문 내용 진지하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기가는 저각시라고 했을 때 저각시를 우리가 뭐로 처리하고 대문자 A에 감녀의 입장에서 저각시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건 누가 되어야 한다? 을려. 그런데 쌤이 염려했었던 건 뭐였지? 시험 문제 푸는 상황에서 선배들이 1번과 2번까지는 A를 을려로 생각을 하다가 3번쯤에서는 A가 감녀대사니까 감녀라고 푸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실수를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거 기억나시죠? 진짜 많이 나왔던 실수라는데. 그리고 학교 시험지에서 늘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서 그래. 저기 가는 저각시에서의 저각시는 A, 을려. 어디서 본 듯한데 구면이란 말이야. 천상의 배곡경에다 네오박스 표시되어 있죠. 천상의 배곡경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하늘나라의 궁궐인데 정철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간을 생각해 본다면 한양의 경복궁인 거야. 선조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의 궁궐을 어찌해서 이전을 가고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에 국어사를 할 거에 대한 가동을 좀 드릉 시동을 거는 겸 해서 현상 이런 걸 통해서 중세국어에서 지금 문법 현상에 뭐가 일어나지 않았지? 천상을 현상 어찌하고를 어찌하여 무슨 현상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부트가 이나 반복미를 만나서 지치로 바뀌어지는 구개응화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시기인 거야. 지금 이 시기의 국어의 모습이. 그리고 이별이 니별이라는 거에서 한자에 첫머리 니냐여유가 단어 첫머리에 오면 이하여유로 니은이 탈락이 되는 무슨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 맞아. 두음법칙도 적용되지 않았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곧 나올 거거든. 강성희 쌤에. 해가 저물어 가는 날에 저물어 간다라는 거에서 상승 이미지니까 하강 이미지입니다. 해가 다 저물어 가는 하강적인 이 어둠의 분위기 속에 누굴 그렇게 가시는 곳 감녀가 을려를 불러 세우는 거야. 대체 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어와에서 동그라미 치시면서 감탄상 한탄이 터지는 거지. 아이고야 하고 친구도 붙잡는 거야. 너요 이고 회사의 내에다가 네오박스를 또 치셔가지고 이걸 뭐로 처리? B에 감녀로 처리. 그런데 을려 대사 파트에서 감녀를 생각하지 못하고 뭐로 풀 수도 있다? 을려로 풀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저같이는 을려고 뒤에서 어와 너여이고 해서 너는 누가 돼야 된다? 감녀. 어와 너여이고 내 사설 좀 들어봐 라고 했을 때 내는 그럼 누가 되는가? 내는. 내 사설 좀 들어봐 해서 내는 누가 돼야 된다? 하자 자기 자신 1인칭의 나는 그렇지 을려가 돼야 돼. 그래서 어디에 표시가 될지 모르니까 잘 살펴봐야 돼. 내 사설에 이별 썰 좀 들어보라. 지금 내 이별한 썰 좀 풀어볼게. 내 얼굴에다가 밑줄 끄시고 단어 뜻풀이 해석 문제에서 얼굴을 얼굴이라고 붙여놨어. 그럼 안 돼. 얼굴은 뭐라고 붙여줘야 돼? 모습, 보통 형체.
바디 내 얼굴이 이 거동이 님 계암직한가마는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나 너로구나라고 여겨주실세.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서 어떤 마음으로 결백의 마음으로 이래야 곁으로 어지러이 가뒀던디. 아양과 곁으로 어지럽게 군 거야. 아양과 곁으로 어지럽게 군 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별의 원인을 짚어본다면 적당한 아양과 곁이었다는 임금님의 사랑을 마음을 휘어잡았을 텐데 너무 도가 지나쳤어. 그래서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못한 상태 다요불급이라고 이별의 원인 적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김진정 쌤은 지금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아직 숙미고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죠. 3충곡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했나요? 그래서 이거까지 해놓으면 우리가 안전빵으로 대화의 원리로 가면 되겠네요. 이제 나누님을 위해서 불뜻이 전혀 없어서 아양과 그때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나비지 얘와 무법지가 안 되지. 옛날과 어찌 그렇게 달라지셨는지 선조 임금님의 변신이야.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상같이 쌓여있단 말이야.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시니 옆에다 뭐라고 적기로 했지? 우리 자책인 거야. 내가 지금 임금님 곁에서 아양과 곁에를 부리면서 지나치게 굴었던 것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요. 매같이 쌓여시니 옆에다 뭐라고 적자? 자책. 하늘이랑 원망하며 사람이랑 허물하랴. 이거 그대로 사자성어로 바꾸는 거를 쌤이 되게 인상 깊은 거를 강조 좀 많이 했었죠. 그 어떤 출판사에서도 이거 사자성어로 바꾸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참고서에서도 그 어떤 학교 문제에서도 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김진성 쌤은 꽤나 자주 출제하셨거든요. 하늘이라 원망하면 사람이라 허물하랴. 사자성어로 바꾸면 뭐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택합니까? 라는 걸로 수원수 설명하고 넘어가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하늘이라 원망하면 사람이라 허물하랴. 수원수구 적어주시고 표현기법 한번 바꿔봐. 누구를 원망하랴, 누구를 허물하랴라는 것은 허물을 탓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으로 무슨 법? 설이없다라는 기억해 주시고 서러워서 풀어헤쳐서 헤아려 보니까 모든 것이 도울의 탓입니다. 도울의 탓에다가 밑줄 그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하느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야. 하늘이 계획하신 일이다. 옆에다 뭐라고 적자? 운명론적 가치가. 맞아.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야. 인류가 운명론적으로 이별에 대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동인의 당파 싸움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그 당파 싸움에 밀린 이 시적 하자가 유배지에 처해진 현실을 뭐라고 생각한다? 운명이다. 자, 그러고 있잖아. 중략 부분에 생략된 파트가 두 파트가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나 필기만 해놓고 갈게요. 중략 부분에 생략된 파트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님의 소식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를 궁금해요. 님에 대한 염려, 걱정, 중략 부분에다가 적으면 안 될까? 님에 대한 염려라고만 적을게. 님에 대한 염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지내시지? 아침에 저녁에 식사는 어떻게 먹고 계시는 걸까? 라는 것으로 님에 대한 충정으로 님에 대한 염려를 해요. 중략 부분에 이것만 적어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님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이 아침,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잠자리는 어떠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사계절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시작하다가 어디 갑니까? 공간을 이동을 해요.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높은 배 밑에다가 뭐라고 해봐야 되지? 공간의 이동이라고 적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에서 높은 배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공간을 이동하고요. 운채부 아저씨 만나요. 메신저가 혹시나 운채부 아저씨가 님의 소식을 전해줄까 싶어서 잡고 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자가 노력한 거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떡하니 봤더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카니와라고 하면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 이때 구름과 안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연인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하세요. 정치적인 적입니다. 야당과 여당의 관계로서 나랑 정치적인 가치관이 다른 자야. 그걸 꼭 간신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정철의 입장에서는 간신이겠지. 근데 나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정적. 구름 밑에 마이너스, 안개 밑에다가 마이너스, 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떻게 보겠어? 라는 거에서 또 자연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 온 세상을 비춰주는 해와 달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단순한 해와 달이 아니라 온 세상의 천지를 백성들의 민초들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햇빛을 보내주고 이슬을 보내주는 해와 달의 존재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왕입니다. 왕. 그래서 1월 밑에다가는 왕 정확히 정철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가리킨다? 선조를 가리키는 거지. 산천이 이렇게 어두운데 이걸 어찌 보겠어. 진척도 모르겠는데 바로 코앞의 거리도 모르겠는데 천리를 말해보해. 천리를 바라보면 밑에 사용된 표기법도 뭐라고 적어야 되지? 진척의 코앞의 거리도 안 보이는데요. 천리는 말해보해요 라는 거에서 서리법이고. 그럼 두 문장 좀 묶어보자. 이거 랩 같잖아.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은 말해보해. 진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말해보해. 뭔가 발상이 유사한 통상구조 아닙니까? 두 줄 묶으세요. 산천이 어둡거니 1월에 어찌 보면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무슨 법이라고 해도 되지? 대구. 통상구조 반복. 문장구조 반복. 통상구조 반복, 문장구조의 반복의 대구법인 거야. 자, 그러면 시작하자가 어떻게든 님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산에 열심히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라는 정치적인 적들이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1월에 임금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없었어. 실패. 그래서 공간을 다시 이동을 할 거야. 차라리 물가로 가자. 물가 밑에다 또 뭐라고 적어야지? 공간의 이동이라고 적자. 차라리 물가로 가서 이번에는 백기를 보려고 했어. 어떻게든 좀 백기를 보려고 하니 백기를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가? 바람과 물결이 어지럽게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물결에다가 마이너스. 바람과 물결 역시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 부여해주세요. 님의 소식 들으려고 하는데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람과 물결, 구름과 안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구름, 안개, 바람, 물결 1월까지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하고요. 바람과 물결은 정치적에서 어중령 대결이고 라고 하면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시적하다가 이렇게 물가에 가서 백길의 상황에 탁하니 맥이 풀렸어. 말짱 도루묵으로 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게 된 상황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지. 빈배 한 척을 정확하니 걸려있는 배 한 척을 바라보며 사공의 짝을 잃어버린 빈배를 보며 시적하다는 뭐를 느낀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빈배에다가 그 세 개. 그러면 주관적 해석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배는 걸려있는 배 한 척이야. 멀쩡한 배를 보고 사공의 짝을 잃어버린 그 빈배.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그렇게 걸려있네 라는 것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것처럼 시적하자가 짝을 잃어버린 외로운 솔로이기 때문에 배 한 척도 그렇게 짝을 잃어버린 사공을 잃어버린 외로운 배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의 주관적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로움의 정서를 환기시켜주는 빈배한테 우리는 뭐라고 이름표를 붙이면 된다? 객관적 상감. 그런데 빈배한테 감정이입을 했다라고 하면 오일가 있으니까 빈배한테 정서를 투영했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나오니까 꼭 쌤한테 1대1 질문해야 되는 문제가 뒤에 있어야 맞죠? 빈배한테 자신의 외로움의 정서를 투영했다라고 하면 빈배를 의인화를 시켜야 돼. 하지만 그냥 배를 사공을 잃어버린 빈배가 걸려있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는 생각할 필요 없다. 감정이입이라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김진호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빈배 밑에다 뭐라고? 감정이입 X. 그냥 외로움을 환기시켜주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로움을 부각시키고 환기시켜주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바라보니 디는 애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디는 애는 뭐라고? 역시 하등적이라고 좀 적어놓을까?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바라보니까 님 다니가 북다이라고 하면 북쪽, 동다이라고 하면 동쪽, 님다이라고 하면 님쪽, 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다이라고 하면 한양의 근거리겠죠, 그죠? 수고 빨리 넥 슬라이스 쳐줘라. 님다이라고 하면 수고 화이팅, 장어 빨리 키라이 색상 바꿔, 키로키로 바꿔. 님다이라고 하면 민족, 님 계신 곳의 소식을 더욱 아득하구나. 아득에다가 밑줄 계시고 산에 가서도 님의 소식 듣기 싫대, 길 가서도 님의 소식 듣기 싫대, 님의 계신 곳의 소식을 더욱 아득하게 나눕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감녀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이별이 내 탓이다라는 거에서 이별의 썰을 풀고 그럼 감녀가 위로 한번 해주거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맺혀있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님에 대한 공녀는 가을과 아침 저녁 식사를 궁금해하면서 님에 대한 염려 끝에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산에 갔는데 구름과 안개가 방해를 하고 백길 갔는데 바람과 물결이 어지러워서 님의 소식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모처의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옵니다. 모처에다가 레오나스 이 모첨을 통해서 김진성 쌤이 만드신 선지는 딱 요건데 공간의 대비가 드러났다는 거.
성민국에서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님과 이별한 님과의 물리적 거리, 님과 단절된 하자의 부정적 상황이 드러나는 거 맞습니까? 그럼 그 공간의 대비를 드러내는 시어 두 개를 짚어주세요. 공간의 대비를 드러내주는 시어 두 개를 뒤에 우진이랑 뭐 왜 이렇게 슬프군요. 빨리 집중해라. 5첨에다 안에 박스 찍고 공간의 대비를 드러내주는 시어 두 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5첨. 초가집이죠. 모자가 풀모자입니다. 일대기 집에서의 모첨은 하자가 있는 초가집. 그리고 님이 계시는 옥황상제 계시는 선조 임금님 계시는 곳은 인간으로 탁지가 없고 정확히 시어로 표현을 했잖아. 임금님 계신 곳은 뭐다? 천상의 배곡경. 그렇지. 천상 배곡경입니다. 그럼 모첨 앞에다 우리 필기해놓고 가자. 천상 배곡경. 천상의 배곡경과 모첨이라는 공간의 대비 설정. 임금님은 하늘나라 북쪽에 계시고 나는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적강의 선녀인 거야. 얘들아 하늘나라 사람들이 견우직녀 이야기도 그렇잖아. 견우직녀도 사내 연애를 하는 바람에 옥황상제한테 찍혀가지고 일은 안 한다라고 말이야. 하늘나라랑 신선이 하늘나라의 선녀랑 신선이 죄를 지으면 인간 세상에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적강입니다. 적강. 여신 강림할 때 강자, 내를 강자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선녀에 살고 있는 장소는 어디? 모청. 그러면 옥황상제 한양에 선조 임금님이 계신 곳은 어디? 천상의 배곡경. 꼭 기억해야 돼. 모첨의 찬자리. 찬자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시각청각, 후각, 촉각, 미각에서 찬자리는 무슨 신상? 촉각적 신상. 촉각이라고 적으시고 그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하자의 외로움에 처지라고 하면 또 오인 거야. 님이 계시면 뜨밤을 보낼 텐데 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잠자리를 보내는 거에서 차가운 잠자리의 외로움은 뜯어보내지 못하는 것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로움. 그렇게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까 우와 두 번째 결과를 보시라고요. 반벽청등에다가 맺고되게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라는 거에서요. 여러분 중학교 때 엄마랑 같이 지냈던 시간 그립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학원 갔다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맞지? 근데 막 스카 가가지고 시험 기간에 늦고 이럴 때 엄마가 모든 불을 다 끄고 주무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안 오면 앞에 현관에는 등 켜놓잖아요. 그죠? 그런 거실에는 등 켜놓잖아요. 아니면 스카 밑에서 여러분 기다리거나 그렇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따뜻한 홈스윗홈으로 오세요라고 켜놓는 불이 뭐다? 반벽청등입니다. 하지만 반벽청등을 켜놔도 님은 와 오지 않는 님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켜놓은 불이기 때문에 밑줄이자. 불을 밝혀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음에다가 밑줄 쓸데없이 켜져 있는 반벽청등이 쓸데없는 하자의 처지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 불을 켜놨기 때문에 님이 오지 않는 상황이 더욱더 부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적 하자는 님을 기다리고 있잖아.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님이기 때문에 반벽청등을 통해서 뭐다? 오지 않는 님의 상황이 더욱더 부각되는 외로움을 환기시켜주는 객관적 상감정. 역시 반벽청등에 의인화시켰으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반벽청등의 감정이입은 아닌 거죠. 그럼 감정이입에다가 X 한번 필기하고 볼까? 반벽청등 밑에다가 감정이입 X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오지 않는 님을 위해서 켜져 있는 반벽청등이 더욱더 외롭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모첨의 차가운 잠자리에 돌아오니 쓸데없이 켜져 있는 반벽청등을 통해 하나는 더 외롭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헤매면서 돌아다니니 오늘 하루 일에 대한 요약 아니야? 오늘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길 헤매면서 돌아다녔으니까 옆에다가 요약이라고 좀 적어놓을까? 오늘 하루 일과가 요약된 거야. 오늘 님의 소식 들으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헤매면서 돌아다니까 적은 역진에서 힘이 더 빠졌어. 적은 역진에서 괜찮아. 풋잠이 잠깐 들었는데 꿈에 박정현이 부릅니다. 꿈에 꿈속에서 누굴 만났다? 님을 만난 거야. 적은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이 잠깐 들었는데 내 정성이 지극한 것에 꿈속에서 님을 만났어요. 꿈도 별표세계 소망을 성취하는 공간 꿈속에서 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산에 갔는데 실패, 물가에 백길 갔는데도 실패, 그리고 목사로 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자가 소망을 다 성취하는지 한번 봐봐. 꽃 같은 얼굴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하자가 곁에 있을 때는 우리 임금님이 미지 시절의 모습으로 너무 아름다웠거든. 너무 모습이 아름다운 옷 같은 모습에서 반이나마 늙으시라라는 거는 채찍끈이 내가 없었기 때문에 님이 이렇게 늙었다라는 것을 은근히 어필하는 겁니다. 밑줄 글까? 인 곁에는 자신이 있어야 함에다가 밑줄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버렸구나.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을 실컷 살려고 하니 보고 싶었다, 그리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잠자리는 괜찮으셨는지, 밥은 잘 먹고 계셨는지,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온갖 정과 해코에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실컷 토해내려고 하니 눈물이 막 바라바라더니 눈물이 끊임없이 나는 거야.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당해서 모기조차 매어하니에다가 그리고 어렸을 때 형이랑 뭐 싸운다든지 뭐 누나가 괴롭혀가지고 한다든지 뭐 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든지 뭐 어쨌든 엄마한테 야단을 들을 때 부모님한테 야단 들을 때 좀 해명은 해야 되는데 눈물 너무 나가 서술어만 거죠. 했잖아 뭐 이렇게 근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 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목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한마디도 제대로 전달했다 못했다 한마디도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야. 그 억울했던 마음에서 약간 욕됐지?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목이 그 메이는 소리 넘어가고 있는데 어머나 새벽이 밝아왔어. 오전된 밑에다 단어 뜻소리 줄까 봐. 방전 맞은 애다가 이제 대셔 닭의 울음소리가 띠용 이거는 거야. 그러면 닭의 울음소리는 님과 나 사이에 꿈속에서 우리가 만났는데 말이야. 닭 때문에 내가 잠에서 깨어났으니 장애물에다가 밑줄 것이고 여기에 상징성 부여할 필요 있을까? 이거를 정치적인 적이라는 의미 부여할 필요 있을까? 굳이 맞지? 대성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이 새벽이 밝았기 때문에 닭의 울음소리로 인해 깨어났으므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징성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방정맞은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깨고 난 후에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또 한탄이 터져.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역시 감탄사. 시적하다가 너무 허무한 거야. 허사무다에다가 밑줄. 이 님이 꿈속에서 만난 님이 어디로 갔지 하고 님을 찾는 거야. 님이 어디로 갔지. 결애라고 하면 잠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잠결에 일어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에다가 밑줄 중세고가에서 예쁘다는 무슨 뜻이다? 불쌍하다, 가엾다. 불쌍한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인 거야? 님의 그림자인 거야? 아니, 화자의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그림자만 보이는 거야. 차라리 시연이여, 차라리 죽어서 나거리를 드릴게요. 나거리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이 심정 여러분 좀 이해돼요? 여러분의 이 정서까지는 사랑을 느껴보는 감정은 아직이죠, 그죠?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면, 이 사람의 곁에만 갈 수 있다면 죽고 싶은 심정인 거야. 어떤 감정일까? 차라리 죽어서 나거리 되고 싶대. 나거는 지는 가리잖아요. 그럼 지는다는 뭐라고 생각하자? 화자의 분신. 이것도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 부여해도 되지. 그러면 나거래 지는 날이 죽어서 되어서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목적성은. 나벌이 되어서라도 님의 곁에 머물고 싶은 거야. 님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추리라. 님이 계신 곳에 가서 님의 창문을 비추고 싶은 시적하자. 죽어서 뭐가 되고 싶다? 달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이 지극한 일편단심의 시적하자의 사랑에 친구가 감동을 하나? 아니야. 친구가 나벌은 부족하다고. 왜? 나벌은 있잖아. 지는 날이기 때문에 일시적이잖아. 날이 밝으면 그만 저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쉽게 사라지는 나벌이 되는 거는 좀 아쉽대. 그리고 이 나벌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잖아. 멀리서 비춰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약간 펜으로 친다면 이 펜은 사생 펜은 아닌 거야. 막 쫓아다니는 펜은 아니고 뭐 공연 정도 이제 막 3층 이런 데서 봉들 건들면서 이제 이 정도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오빠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냥 소녀의 펜 마음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지?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CD를 다 사라. 그래서 펜사를 가라. 각신인 밑에다가 3 숫자로 글자수 각신인에다가 3 다리와 타니와에다가는 글자수 음수를 뭐지? 6 구장비나 밑에다가는 4 대소샤에다가는 3 그러면 3, 6, 4, 3 이걸 시사점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맨 마지막 행지 맨 마지막 행이 파란색 글씨로 이미 나와있어. 시조 종장의 음수율에다가 밑줄 3643이죠. 그러면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는 좀 눈 감아주세요. 시조 종장의 음수는 사실상 3543이거든요. 그 3543과 동일하게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 가사를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되겠다? 정격 가사라고 하죠. 시조가 길이가 길어지는 가사 중에서도 형식을 잘 지킨 정격 가사입니다. 근데 얘는
후기로 가면 후기로 갈수록 이 규칙 잘 지킬까 안 지킬까? 잘 안 지키는 깨지기 때문에 전격 가사의 반대말은 변격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를 주는 변격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조도 되게 까다로웠던 시조인데 그 까다로웠던 시조가 가면 갈수록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지지. 그런 시조가 뭐였어?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지는 시조 무슨 시조? 사선 시조. 약간 규칙이라는 것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격가사 적으셨으면 쌤이 이렇게 바꿔놓을까? 전격가사라고 적었지. 그럼 그 전격가사의 반대말은 뭐라고 적으면 돼? 변격가사라고 하나 적어보자. 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전격가사가 많이 쓰여졌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친구의 메시지의 내용을 들어봐. 친구가 막 콘서트 가가지고 표도 막 피켓팅해서 막 밀렸어. 그래가지고 막 암표 당근에서 겨우 구해가지고 막 3층 이런 데서 봉만 흔들고 있는 그런 친구에게 야 돈을 더 투자해. 돈을 투자를 해서 팬싸를 가서 오빠 손이라도 한번 잡아. 라는 거에 대한 조언이 뭐다? 각신이 끌려야 다른커녕 왜 나벌이 들래? 다른커녕 나벌을 왜 해? 뭐가 되어라? 구준비가 되셔. 구준비에다가도 네모 박스. 나벌도 네모 박스. 그래서 나벌은 일시적이고 곧 사라지는 소극적인 사랑이라. 감녀가 의뢰한테 추천하고 싶은 사랑은 뭐야? 좀 더 사생 팬으로서 존재감을 사. 그래가지고 그 뭐 이런 팬들도 있었다는데 그 예전에 그 비밀번호 누르니까 망원안경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관찰해가지고 쌤 때는 H.O.T. 제키였거든요. 동방신기 이런 애들이 사생 팬이 대단했죠. 그래서 오빠들 들어가는 거에 비밀번호 뭐 누르는지를 밖에서 이렇게 관찰했는데 땡겨가지고 그래서 오빠들이 일어났는데 막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거 그런 팬이 되라고 지금 감녀가 을려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구준비나 대주셔는 뭐야? 님을 적실 수 있잖아. 님에게 다가가서 님에게 내 마음을 적실 수가 있고 그 눈물의 이미지 내리는 비의 마음은 또 뭐예요? 내가 이만큼 아프다는 눈물을 님에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좀 무섭네. 그래서 구준비는 뭐다? 적극적 사랑이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랑. 나벌보다는 훨씬 더 농도 깊은 사랑을 표현해 라는 게 친구 감녀의 조언으로 마무리. 괜찮니? 옆에 가 있어. 그러면 이제 꼭 체크로 가자. 왜? 채영이? 괜찮아? 전체의 시상 전개인데요. 전체의 시상 전개에다 물표 3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필기를 진짜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제 해보자. 감녀가 물어봤어. 저기 가는 조각식 어디서 본 듯한데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누굴 보러 가시는 고 백곡경을 떠난 이후에다가 밑줄 질문을 던졌어. 그러니까 1년 만에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이별의 썰이 뭐다? 내 거동이 니한테 사랑을 받을 만해서 나도 군 뜻이 전혀 없어서 아예가 곁으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방귀 쉬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다. 자책에 달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탓이다? 조물의 탓이로다 라는 거에서 조물주의 탓 밑에다가는 운명론적 가치가 한 번만 더 적어줘. 운명론적 인식으로 운명론적 가치가 그렇게 막 지하 10층까지 자기 때문에 이별했다라고 자책을 하는 친구에게 감명을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다? 그런 생각하지 마오라고 위로 한마디 합니다. 위로에다가 딱 한 줄의 위로를 던져. 그런 생각하지 마오. 그러니까 을려가 하소연을 하거든. 내가 님을 모셔봐서 님의 일을 잘 알잖아. 님이 물같은 체력이라서 물같은 허약한 체질이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잠자리도 걱정되고 먹는 것도 걱정이 되고 님의 소식에 대한 궁금증 아니다. 님의 소식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는 매랑 백기를 가잖아. 그래서 임에 대한 충정에다가는 임에 대한 염려라고 적는다. 임에 대한 충정의 마음으로 임에 대한 염려라고 적자. 임에 대한 충정에다 뭐라고 적자. 임에 대한 염려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잠자리를 걱정을 해. 을려의 하소연. 설설이 쌤의 손가락 본래 어딘지 모르겠으면 님에 대한 염려. 그래서 님의 소식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님의 소식에다가 동그라미 님의 소식이 너무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어디로 간다? 매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산. 그리고 어디로 가지? 물가. 산과 물가로 갑니다. 님의 소식이 궁금해서 산과 물가로 가는데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때문에 실패. 그래서 독수궁방의 외로움으로는 뭐다? 독수궁방의 외로움 밑에다 모첨이라고 적어줘. 모첨 차가운 잠자리에 돌아와서 님이 너무 궁금해서 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꿈속에서 지극하게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꿈속에서 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사모의 정 밑에다가 뭐라고 하지? 꿈속에서
멀리서 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눈물이 바라바라 목이 메어서 넘어가는 그 순간 오정정 개성이 꼭띠오 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어. 잠결에 일어앉아서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니까 시적하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죽어야겠다. 죽어서 나벌이 되어서 먼 곳에 책임을 비춰야 되겠다 라고 하니 감녀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감녀의 위로 밑에다가는 조언이라고 해줘. 조금은 더 너의 사랑의 농도를 더 짙게 만들어 라는 거는 뭐다? 오빠한테 나가라. 을려에게 위로의 말은 뭡니까? 구준비를 하지. 나벌은 뭐하고 되네? 멀리서 지켜보는 나벌보다는 뭐가 되라? 구준비가 되라. 준우 놓쳤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뭔가 얘기해줘. 오케이. 그럼 시어의 의미에서 별표 3개. 이거 진짜 막 늘 서술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단답형도 없고 서술형도 없으니까 무조건 객관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쌤은 이 많은 정보를 단지 오지선다형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내지 않으실 거예요. 무조건 쌤은 개수 문제. 상충곡이랑 성민곡에서는 뜻풀이의 개수 문제. 나벌은 뭐다? 멀리서 님을 바라보다가 금방 사라져야 돼. 사라지는 애다가 이제 다가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돼? 소극적 사랑. 하지만 구준비는 오랫동안 내리면서 님을 적실 수 있어. 님에게 다가가고 지속적인, 적극적 옆에다가는 지속적, 소극적 옆에다가는 일시적이라고 적는 거야. 소극적의 일시적, 적극적의 지속적이라고 적는 거야. 그리고 3번 문제는 어떻게 내지? 이거 저기 가는 저 값이 A의 을려로 처리하고 어와 너희의 고의 사이로 B의 강렬로 처리를 해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두 작품의 화자에 대한 설명 시작할게요. 암기라고 적을까? 3번에 이 작품의 두 화자 암기 무조건 나오니까 시험지에 안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자, 감면은요 보조적 위치에다가 줄 위로 한번 하고 시상 열고 닫고 그리고 친구한테 조언해주고 이게 감면가 하는 역할이에요. 지극히 시상을 전개하는 데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우리가 뭔가 정서를 부여를 하는 역할이 아니야. 보조적에다가 줄 그리고 질문에다가 줄 하소연 유도에다가 줄 살살살살 이야기를 긁어주지. 그리고 감녀가 제일 잘하는 일은 뭐야? 열고 닫기를 하는 게 감녀야. 감녀의 비중은 열기 닫기야. 전기에다가 줄, 종결에다가 줄, 기능적 역할에다가 줄. 을려는 와 정철의 그 유비지에서의 영군 지경을 누가 대변해주고 있는 거야? 을려.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적강의 선녀는 을려야. 그 적강의 선녀가 바로 누구의 처지를 갖다는 거야? 정철 본인의 입장인 거지. 작가의 처지에다가 줄 것이고 중심하자에다가 동그라미. 보조적인 하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다? 중심하자. 그래서 감려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이별의 썰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작품의 주제에다가 줄 네 글자로 뭐지? 이 작품의 주제는 상민이가 얘기할 것 같아. 작품의 주제는 뭐지? 명분 지정. 그 명분 지정을 구현하는 인물이 을려인 겁니다. 중심적 역할에 을려인 거예요. 할 수 있겠지? 뒤에 문제풀이로 가자. 뒤에 문제풀이 가서 1번은 인물의 대화 형식에다가 주시고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이 아니라 뭐다 이거는 이때다 대화체. 여성의 목소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감녀 을려는 특히 누구라고? 적강한 선녀라고 생각하는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죄를 지어서 떨어진 선녀라고 생각해줘. 임에 대한 하자의 그리움이 직접과 간접적으로 드러났지. 꿈속에서 만난다는 둥 나벌과 구준비라는 자연물로 나온다는 등 근데 단어적에다가 X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런 자연물을 불러봐.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에 반벽청등이랑 빈배에서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라고 했을 때 반벽청등이랑 빈배 넣으면 될까 안 될까? 반벽청등이랑 빈배는 자연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자연의 사물이니까. 그럼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에 뭐뭐 넣고 싶어요, 여러분은? 구름, 안개, 바람, 물결, 1월, 구준비, 라골까지. 여기까지 다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말의 아름다운 표현, 정서 진솔하게 끄덕끄덕. 2번 갈게요.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이 동일의 탄핵을 받아서 전남 창평에다가 그 공간이 어디거든 지금? 전남 창평이 지금 어디 거야? 모천이다, 모천. 시작하지가 있는 공간 모천. 이 작품에서 인간 이별한 여인 적강한 선녀의 목소리로 그 애달픈 마음에 의탁해서 영분 지정을 표현을 한 겁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 여기 바로 나오네. 천상의 배옥경은 어디다? 한양 궁궐에 가는 줄. 저기 가는 저각시는 누구다? 작가 정철이고 임은 선조 이등이.
천상의 미목경에서 이별을 한 거는 유배가 한 거야. 천상의 미목경 이별 밑에다가 유배. 전남 청평으로 쫓겨난 거. 내 사설이라고 하면 반대파의 탄핵을 받게 된 원인이 반대파의 탄핵을 받게 된 원인에다가 밑줄 것이고 과유불급의 아연과 같은 맞죠? 반대파의 탄핵을 받게 된 원인은 과유불급의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연과 같입니다. 작가의 억울함의 내 사설은 억울함보다는 그죠? 탄핵을 받게 된 원인 그게 운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별의 원인을 봤습니다. 운명이라는 밑줄 맞아. 임금님을 탓하지 않는 것이 유학자. 사대부의 정체성의 아이덴티티는 임금님 원망을 하는데 3번으로 가자.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헤맸다라는 이야기지. 시적 기능 나머지 다른 하나는 5번에 이 하면 되겠지. 객관적 상담물의 반벽 정득 끄덕끄덕 계속 치고 나갈게. 반벽 정득 아니다. CDE에서 E가 빈배다 빈배. 5번으로 가자. 사록 3인국이랑 비교하고 5번에다가 발표. 아마 김진학 쌤은 프린트 해서 3인국 다른 부분까지 막 설명하시고 중량대 정도 설명하시고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인국에서 똑같이 공간의 설정이 꿈이네. 장치를 뭐를 설정했다? 꿈에다가 네오박스. 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꿈에 님을 보려고 턱을 바뀌고 딱 느끼시니 앙금. 원앙이 원앙은 부부의 금수를 상징하지요. 그럼 앙금은 뭐예요? 연인이 덮는 부부지간에 덮는 이불을 앙금이라고 하지요. 앙금도 자도찰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까 좀 전에서도 찬자리에 촉각적 신상으로 뜨밤을 보내지 못하는 화자의 외로움이 촉각으로 드러났네 라는 거에서 우리가 웃었잖아요. 근데 앙금도 차도찰샤라는 거는 이부자리가 또 차갑다. 차도찰샤에서의 리을샤는 또 뭐라고 생각해야 돼? 감탄형. 리을샤는 뭐뭐 하는 군화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리을샤를 좀 알아보자. 리을샤는 뭐가? 뭐뭐 하는 군화. 차도찰샤에서 아이고 차갑구나 밑에다 또 촉각. 차갑기도 차갑구나라는 촉각적 신상으로 시작하자 뭐를? 님이 없어서 너무 외로운가. 차도찰샤. 이 밤이 언제 셀고 24시간이 모자라가 아니라 24시간이 너무 괴롭다. 성짓달 기나긴 밤에 황진이의 시작하자의 심정인가. 이 밤을 언제 세지? 하루가 12대, 하루가 12시간, 선생님 하루는 24시간인데요 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 시간을 1경, 2경, 3경이라서 2시간씩 묶였거든.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그래서 하루가 12대, 한 달이 30달. 구체적 수치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너무 외로워서. 하루에 24시간, 한 달에 30일에 지금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단 말이야? 이런 외로움의 마음입니다. 오, 똑같은 결정이다. 차라리 쉬어디어, 죽어서. 어렸을 때 이 시어디어가 기억이 나거든요. 상가가 옛날에는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사셨던 집에서 상을 치르면서 막 상역분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간을 갖다가 이렇게 상녀를 메고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하루 종일 시어디어 시어디어 이 가사밖에 없었어. 시어디어 시어디어 무슨 뜻? 죽어서 시어디어 뭐라고?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고 싶다? 겁나비가 되고 싶다. 겁나비에다가 네오박스 시작하자 분신. 그러면 송민국에서의 시작하자 분신 낙월과 구준비. 송민국에서는 낙월과 구준비라면 산인국에서 뭐 되겠다고 지금 나비가 되겠대. 나비가 되어서 뭐 하겠대? 겁나비가 되오리라. 나비가 되어서 하고자 하는 목적성은요 꽃인데요. 된소리되기가 안 돼서 그래요. 꽃이에요. 꽃. 우리 뭐였지? 무슨 결국? 서경불곡의 꽃이 다른 여자였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여자는 아닙니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쪽쪽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나래는 뭐다? 날개입니다. 향에다가 대표 3개. 꽃에 앉아서 날개에다가 향을 묻힐 거예요. 향에다가 대표 3개. 이 향을 날개에다가 묻혀서 님의 옷에 옮겨버릴 거래요. 이 향기를 날개에 붙여서 이 향을 누구에게? 님의 옷에다가 옮겨버릴 거래요. 그럼 이때 향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님에게 묻히고 싶은 이 향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님에게 묻히고 싶은 향, 사랑.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사랑을 충성심을 지닌 신하가 사랑하는 거니까 이거 연인 간의 LOVE는 아니잖아.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충성심인 거야. 향 밑에다가 충이라고 보시면 영분지정인 거야. 충의 영분지정에 날개에다가 향기를 묻혀서 이 충의 영분지정을 님에다가 옷에 묻히고 싶다는 거야. 님이야. 님 밑에다가 또 뭐라고 적지? 선조 임금님이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으려고 내내
하지만 유용한 비서에 대한 내리 권고는 없습니다. 내리 쫓으려 하노라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일편단심. 죽어서라도 님을 쫓고 싶은 일편단심인 거야. 오케이. 1번 하루 종일 삼각한다. 해낸 거 맞죠? 지쳐서 역진하여 라는 단어가 나왔었어. 꿈속에서 님을 만난 당신이 부럽네요. 나는 잠이 오질 않는데. 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님을 꿈속에서 만나니까 눈물이 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 이렇게 님을 만날 수가 없으면 차라리 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범나비가 되어서 향기를 묻히고 싶어요.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차라리 죽어서 오랫동안 내리면서 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준비가 되고 싶습니다. 구준비가 되고 싶습니다에다 밑줄 끄시고 감녀 조언이지 을려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5번입니다. 헌한 선언의 교원관대요. 헌한 선언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지? 헌한 선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누구의 부인? 법률의 부인. 그래서 천재 만져 억제해가지고 안동김씨 있어요. 여기에 안동김씨. 김씨 중에 안동김씨. 안동김씨 남편을 만난 것이 헌한 선언의 가장 안타까운 거 이렇게 얘기한 게 부부지간에 너무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 그래서 헌한 선언이 죽고 나자 바로 남편이 관직에 나가서 등용이 되었다라는 거에서 서로 간에 맞지 않았던 부부지간으로 헌한 선언을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식도 막 2명인가 3명인가 자식도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헌한 선언이 남긴 규원가 규 밑에다가 동그라미 여인이라고 써주거든요. 여인의 원망의 노래. 여인의 원망의 노래는 남편이 진짜 사랑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원망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봐요. 차라리 잠에 들어서 잠에다가 네모박스 꿈에나 님을 보려고 하니 바람에 짖으니까 풀 속에 울고 있는 짐승이 원수가 되어서 잠을 깨운단 말이에요. 잠조차 깨운한다에다가 문줄 잠에서 깨어서 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지 못하는 시적하자의 안타까움 뭐라고? 개셔하면 되겠지. 그리고 7번 문제 별표 치시고 소극과 적극 대상을 밝게 비추는 것과 슬픔 전달 거리감과 밀착 일시적과 지속적 그런데 구준비가 눈물의 이미지라는 것은 맞지만 나거리 욕망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달이 님을 비춰야지 뭐 이런 욕망의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7번에는 5번 바로 치고 갈게. 흰바람 벽이 흰 바람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는 내면을 비추는 장치라고 해요. 파란색 3개도 있고 파란색 3개 성우가 나온 거 흰바람 벽이 있고 성우가 없는 사람은 바로 세게 전달할게. 흰바람 벽에다가 너무 다리 아프나 그러면 찬이 옆으로 갈래? 찬 옆으나 이런 데로 갈래? 없으면 전달할게. 흰바람 벽이 있어 한번 알아봅시다. 왜 쉬려고 하는 분위기지? 빨리 하자. 빨리 해서 문제 풀자. 이렇게 하고 대화의 관리를 하고 오늘 이거 하고 마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 하고 일단 마치는데 지금 남은 게 국어사 그다음에 대화의 관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 대화의 관리. 그래서 빨리 마치는 대신에 문제를 좀 풀어줘야지. 대화의 관리를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김진학 때 흰바람 여기 있어 해서 저 나간 거 있어. 여기서 멈췄어. 이거 흰바람 벽에서 저 나간 사람 있습니까?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흰바람 벽은 했어요. 오케이. 표정들이 좋지 않으니까 짧게 치고 갈게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방이랑 완전 유사해.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방이랑 진짜 유사하고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였던 변해는 밤이랑도 유사한 사용된 이미지의 모티프도 있습니다. 라이나 마게라리키, 프랑시스 장 이런 시적하자 동경하는 시인들이 다 어떻다라고 생각하는데 고결한 삶, 가난하지만 고결한 삶을 지킨 시인들의 멘토 형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흰바람 벽에다가 동그라미 치셨어요. 내면을 비추는 장치라고 쓰셨죠. 내면을 비추는 장치로서 하자의 정서가 흰바람 벽에 가투형이 됩니다. 백석신 좀 순수 영혼인 것 같아요.
발레는 자유시작 사정시. 주제는 시적하자가 나라로 떨어졌었지. 남신이주 유독 박시공방에서도 기억나? 아내도 잃고 살던 집과 고향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시적하자가 남신이주의 유동의 박시공이라는 사람의 집에 헌사슬 깐 그 집에 마북간 같은 곳에 새빵을 얻었잖아요. 거기에서 제위에 뜻없는 글자를 쓰면서 시적하자 죽을 것을 결심을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한 결심 속에 시적하자는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운명론적 가치관으로 실현 극복 의지를 가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방 그 색깔을 생각하면서 고단한 삶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자는 어떻게 살겠다. 고결함에다가 동그라미 고고한 삶을 살겠다. 완전 남신이주동 박시공방의 갈매나무의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징 첫 번째를 보면 생각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돼요. 하나의 정서가 들쭉날쭉한 그래서 그 들쭉날쭉한 생각이 화면에 비춘단 말이야. 흰바람 벽에 스크린으로 영상이 띄어지는 거야. 내면의식의 흐름에다가 비출 흰바람을 스크린처럼 내면을 비추는 장치로 한번 생각해봐. 질문 내용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 밑에다가는 뭐지? 가난. 한자 적을 줄 아는 사람 빈자 탁 멋있게 적어 좋을 텐데. 좁다란 방, 가난한 이 방의 흰 바람벽에 흰바람이 완전 핵심 소재죠. 남신이주 유독 박시공방에서는 갈매나무가 핵심 소재였다면 이 시에서는 흰바람벽. 그리고 얘들아 자화상에서는 흰바람벽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지? 자화상에서 우물을 통해서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흰바람벽을 통해서는 뭐다? 또 내면을 성찰하는 거잖아. 흰바람벽 밑에다가 내면 성찰이라고 좀 적어줘.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쓸쓸한 것에다가 줄 하자 정서 직접 제시. 지금 하자 어떻다? 쓸쓸한 상태인 거야. 이 흰바람 벽에 희미한 시금축 전등이 희미한 시금축 전등 밑에다가 또 뭐라고 생각해야 돼? 가라 비니야. 어쩐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너무 이상하다. 이제 계속 왜 그래? 내 머릿속에서 뭐가 있는 것 같아 요즘. 희미한 시금축 전등 밑에다가 뭐라고? 가나. 지치움 불빛에다가 물결 표시하시고 불빛이 지쳤다라는 거는 그냥 불빛이 그만큼 어둡다는 건데 이걸 꼭 굳이 감정입이라고 봐야 될까라는 거는 그냥 조금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김진호 쌤도 아니라고 하실 것 같거든. 그래서 지치움 불빛 밑에는 수업 시간 하기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제의 지친 모습에 지치움 불빛 이미 하셨어? 감정입이라고 하셨어 혹시? 한번 펼쳐볼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럼 쌤 나중에 확인할게요. 지치움 불빛 밑에다 뭐라고? 수업시간 확인이라고 하나 적어줘. 수업시간 확인. 희미한 15촉 전등의 그 지치움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가 끄는 다 낡은 무명 셔츠 밑에도 뭐라고 적을 거야? 역시 가난이야. 그럼 가난의 이미지 좁다란 방에 희미한 15촉 전등의 지치움 불빛 아래 다 낡은 무명 셔츠를 입고 있는 시적하자. 어두운 그림자를 씌고 어두운 그림자 하자의 내면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는데 어두운 그림자 텍스트를 적으시 채팅미팅을 활성화해요. 어두움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를 씌우고 그리고 근데 얘가 좀 부사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 그리고 또 이런 거에 접속 부사어가 좀 많이 나와.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 달디단 따끈한 감주에다가 짜그하게 하트 표시 좀 해줘. 왜냐면 콩나물국밥 같은 거 먹으러 가시면 여러분 감주를 갈거든요. 이 감주는 전라도 술인데 약간 그 식혜 있지? 식혜를 단술이라고 사투리에서도 얘기를 하잖아. 그 단술에 약간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막걸리랑은 또 좀 달라. 그리고 한방약, 이 한약재가 들어가 있거든. 많이 마시겠지 나중에. 그래서 감주 먹으면 달콤해서 꼴딱꼴딱 맛있다. 이제 그걸로 가는 거야. 내 말로 기억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달디난 따끈한 감주 밑에다 뭐가 하트 표시. 되게 한약 냄새 나면 맛있어요. 달디난 따끈한 감주는 부모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담궈주는 술이거든. 옛날에 집집마다 다 술을 담궜잖아. 근데 특히 이 감주는 뭐다? 남편을 위한 술이 아니야.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한약재를 넣어서 정성스럽게 달여서 만드는 술이기 때문에 달디단 따끈한 감주 하면 바로 뭐가 떠오른다? 어머니가 떠오른다. 어머니의 그 사랑을 한 잔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외로운 생각에다가 한 줄 외로운 거예요. 시적하자. 감주가 생각나면서 지쳤으니까 쓸쓸하니까 외로우니까 그런데에다가 세모 시상의 전환. 이것은 또 어찌된 일이지? 이 흰바람 벽에 그런데 또 어찌된 일이지? 감주 생각이 간절한 순간
순간 시적 하자 흰 바람벽에 뭐가 떠오른다?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비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어.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에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에다가 추운 거는 얘들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에서 무슨 감각? 촉각. 근데 추운 거를 갖다가 뼈가 아리도록 춥다라고 하면 그냥 촉각적 신상인데 뼈가 시리도록 옆구리가 시리다. 근데 시퍼러둥둥이라는 푸른색의 이미지로 춥다라고 하니까 찌는 거 추울 것 같잖아. 그런 이미지. 시퍼러둥둥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시각. 그래서 촉각의 시각화에 공감각이라고 하면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촉각의 시각화. 중간고사에서도 공감각 나왔죠. 그죠? 자지찬물에다가 이렇게 쭉 계시고 밑에다 고생. 그 고생스럽게 손을 담그면서 어머니께서 무면 배추를 씻고 계시고 무면 배추를 씻고 있다. 어머니를 널림에다가 쭉 그러면서 영상의 화면이 찰칵 장면의 전환이야. 그런데 또 그런데에다가 세모 또에다가 세모 그리고도 세모 이렇게 접속 부사어를 통해서 시상을 계속 그리고를 통해서는 순전으로 연결시키고 그런데를 통해서는 전환을 하고 또에서는 세 번째 장면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말이야. 어느 먼 앞에 조용한 개포가에 나지막한 집에서 그 어촌 마을에서 말이야. 그의 지아비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구나. 지아비와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에다가 위를 주시고 현재 시제 선언하러미는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위에도 배추를 씻고 있다에서의 고있다 진행상도 있지. 이게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의 이미지는 자기 내면이 지금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야. 화자의 내면이 현재 시제로서 내면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현재 시제예요.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고 있는 사랑하는 여인의 장면이 스쳐 지나가. 그래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네. 그런데에다가 세모 또 장면이 찰칵. 또 이지막하여서 말이야. 이지막이라는 단어도 되게 좋지 않아? 이지막하여. 시간이 그리 많이 흐르지 않아서 이지막. 시간이 많이 흐른 게 아니야. 곧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런데 또 곧 이지막하여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에는 지금 내 상태 어떻다고 쓸쓸한 것이 오고 가지. 쓸쓸한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쓸쓸한 얼굴에다가 줄 하자가 내면이 쓸쓸하다고 직접 제시. 글자들이 지나가는 거야. 글자에다가는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하자가 내면에서 생각하는 바가 글자로 형상화가 되는 거야. 내면의식에다가 그리고 우리 지훈이 힘내야 되는데 내면의식에다가 우리 박가 아저씨를 박씨 집안의 자랑인 거. 왜냐면 슬라이스 한번 쳐줘야 돼. 박가 아저씨 일어났다. 이게 봐봐.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가면 힘내볼까?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가는데 이 글자는 뭐가? 하자의 내면이 가져야 되는 거야. 봐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야.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시작하자. 나를 이렇게 바라봐. 이 세상에서 지금 내 주제가 어떻다고 내 깜냥이 어떻다고 가난해. 가난해라 전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를 못하는 쓸쓸한 상태에서의 외롭고에다가 밑줄. 그렇게 가난하고 외롭지만 이 마음만큼은 짓밟혀진 상태가 아니야. 마음만큼은 비굴하게 살지 않아. 마음만큼은 어떻다는 거야? 고고하고 고결하게 살고 있어. 높고 밑에다가 뭐다? 고결하다, 고고하다,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뭐 쉽게 타협하거나 쉽게 돈 앞에서 무릎 꿇거나 이렇게 살지 않고 있어. 내 양심을 지키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게 살고 있어. 높고 밑에다가 고결한 삶, 고고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러한 고결과 고고함을 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다? 쓸쓸한 것을 받아들이는 쓸쓸해라는 줄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지 하지만 고결하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도록 무슨 절? 부사절. 살아가도록 부사절. 태어났다 밑에다가 뭐다? 운명론적 인식인 거야. 운명론적 인식. 그리고에다가 세모 뒤속부사 접속부사가 많아. 그런데 그리고에다가 세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가슴에는 너무도 많이 뜨거운 거, 열정 같은 게 있겠지, 그치? 신념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꺾이는 거 그런 거 있지 않겠니? 뜨거운 열정으로 호젓한 것에다가 이런 거 좀 좋지 않니? 호젓하다라고 하면 외롭다, 쓸쓸하다. 그런 호젓함과 뜨거운 것과 사랑과 슬픔으로 내 내면이 가득 차 있다는 거야. F 중에 3F라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HSP야. HSP 초민감자 감수성 초민감자야. 초민감자
그렇게 호전한 사랑과 슬픔으로 살아가도 그렇게 희한한 그 존재가 내 내면의 심리가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가득 찬다. 그리고에다가 제목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봤지. 이건 성찰이야.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심리 검사해서 약간 진단서를 펼친 거야. 나는 가난하다, 외롭다, 높다, 쓸쓸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것과 호젓한 것, 사랑과 슬픔을 자기 진단했어. 자기 진단을 하는 순간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야. 나를 위로하듯이 위로에다가 플러스 격려의 메시지라고 생각해. 위로에다가 플러스 이거 울력이 뭐다? 힘을 실어주는 거야. 치열업 해주는 울력이 뭐다? 힘을 합하여서 일한다라는 거야. 울력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더라고. 치는 거 아닙니다. 울력은 뭐다? 치열업에 고무시키는 거예요. 울력 밑에다 플러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응원할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응원해주는 메시지가 문지를 해주고 라는 거. 문지를 말하 이렇게 약간 힘내 이렇게 하는 거야. 문질 밑에다가 플러스 주먹질 밑에다가도 플러스 격려 위로의 격려 문질도 해고 주먹질도 하면서 이런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이런 글자들의 메시지는 뭐가? 나 그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데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이 세상에서 하늘 밑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운명 하늘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태어나게 만들 때 내릴 적에 제일 귀하고 사랑하는 거는 제일 사랑하는 존재 귀한 존재는 어떻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거죠. 이거 누구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데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우리가 이거 지금 이쯤이 가고 싶은 거야. 이거 나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성하면 뭐야? 나는 하늘의 사랑을 가장 받는 귀한 존재야 라는 거를 깨닫는 거지. 하자의 깨달음. 그러면서 시적 하자가 이미 깨달았어. 그 깨달은 거를 외부 대상으로 확장시키자. 이건 그럼 두갈식이야 아니면 이갈식이야? 이건 연역이야 아니면 귀납이야?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데 하늘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게 만들더라. 그럼 내가 하늘의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로 살고 있네. 이 꼬라지로 살고 있는 이유는 하늘의 사랑을 깨달아서네 라는 거예요. 박수가 터지는 물개박수. 난 하늘을 사랑하는 존재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이제 확장시키자. 누구로? 다른 사례에다 적용하니까. 초생딸이 그렇잖아. 모른 딸보다는 초생딸 어때? 쓰러지는 존재니까 외롭지. 바구지꽃의 밭꽃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거에서 되게 가난하지만 귀한 존재지. 짝새, 당나귀, 줌바의 멋있는 말이 아닌 당나귀 다 어떤 존재야? 되게 가난하지만 귀한 존재들, 소박한 사랑을 거두고 싶은 존재들, 그리고 내 멘토 형님들, 프란시스 장, 도요막, 라이나 이렇게 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면서 살다가 시인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을 외부 대상에 확장시켰으니까 이거는 연역이에요? 아니면 귀납이에요? 약간 연역이지 않아요? 깨달은 걸 외부 대상에다 적용했으니까 연역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그럼 좀 많이 틀렸었죠 여러분? 그죠? 토론 그거에서 설명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연역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프란시스 장, 조영명, 라이나 마리아 이렇게 내가 깨달은 바를 외부 대상에다가 확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지? 그다음에 핵심 꼭 체크. 하자의 태도는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으기. 한식에서 소외된 처지로 인해서 외로움에 잠겨 있다가 자기 위한 아니야 뒤에 장을 좀 풀이는 좀 해야 돼요. 미안해. 소외된 처지에다가 이제 세상에서 완전 깨인 거야. 완전 까졌어. 완전 세상에서 이제 막 쭉 터졌어. 거기에서 시작하자 느끼는 감정은 뭐다? 외로움에다가 이제 하지만 운명론적인 수용으로 완전 남신의 줄고 박시봉방에서도 완전 운명이었잖아.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구나. 운명이라는 것이 나를 마음대로 풀리는구나. 자기 위안에다가 밑줄기시고 운명으로 인식하면서 현실 극복 의지 다집니다. 현실 극복 의지에다가 밑줄 이번에 흰바람 벽의 기능에다가 벽 붙이시고 좁다란 방에서 흰바람 벽을 바라보면 시적하자 되게 외로웠지. 쓸쓸한 것만이 지나간다. 외로움에다가 밑줄 그 흰바람 벽을 바라보면서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운 어머니에다 번호 1, 사랑하는 사람에다 번호 2. 그러는 순간 하자는 글자를 보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 난 제일 가난한 존재, 난 쓸쓸한 존재, 난 외로운 존재. 번뜩 그러나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쪽이다. 자신의 운명인식에다가 이제 그걸 외부 대상에 선배님들까지 적용을 하면서 자기 위안을 얻는다. 자기 위안에다가 이제
얘들아 남신일주일동 박시공방에서 향토성, 토속성 기억나? 디롱배기, 북덕골, 산 이런 걸 통해서 향토성과 토속성 그리고 지인을 붙였다. 그리고 나주소 이런 평안북도 방언 사용했던 거 기억나? 이 시에서도 흰바람 벽이 있어서 해도 백석의 시답게 토속성이 잘 드러나거든요. 토속성에다가 무라리 지시고요. 평안도 지역의 독특한 방언에다가 줄 그래서 백석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노력했지. 예천지 넓게 1번에 표현상의 특징인데요. 맞아요. 직접적 표출에다가 줄 맞아. 감성 직접 표출이고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줄 하나의 내면에다가 줄 시구절로 바로 근거를 들어줘야 돼. 이거 O 하고 지나가려면 감각적 이미지의 화자의 내면은 어디에 나와 있지? 감각적 이미지 화자라면 한번 찾아줘. 어딘지 감각적 이미지여야 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감각적 이미지에 화자의 내면을 들어주는 거. 뭐 할래? 흰바람벽? 흰바람벽 뭐 틀린 거거든. 그게 뭐 감각적 이미지, 시각의 이미지가 하자 내면 뭐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이것도 시각적인 거지. 그치? 외로운 생각이 가지가지 눈에 안 보이는 외로운 생각을 가지가지 감각적이니까 그지. 또 뭐 없어? 뭐 그 정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갑니다. 토속적 어휘에다가 밑줄 그시고 향토적 정감, 토속적 어휘 뭐 강주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대국국 이런 것도 다 향토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른 나라의 인물, 라이나 마리아 리케 프란시스장 전체적으로 낯선 느낌을 준다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고결한 삶을 살다가 멘토 형님들로 자신의 깨달음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낯선 느낌에다가 X 특정 소재의 다양한 영상을 떠올리는 형태로 특정 소재 밑에다가 흰바람 벽 거기에 영상이 내면 심리죠.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가올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들어 그런 건 아닌데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건 아닌데 미래에 대한 확신에다가 X 슬픔의 정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야. 외로움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한다기보다는 이걸 좀 승화시킨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운명으로 승화시키는 거. 운명 수능에다가 밑줄, 자기 위안에다가 밑줄. 누군가랑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랑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 이상형에 대한 지향이지. 이게 좀 거창하게 보이는데 이상형에 대한 지향은 좀 구체적인 사회상이 그려지면서 그 세계로 가고 싶다 이런 게 이상형에 대한 지향 아닙니까? X. 3번에 이음절로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지치운 불빛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어두운 그림자 밑줄 한번 꺼주시고 지치운 불빛과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서 외로움과 쓸쓸함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은 사무치게 보고 싶다. 첫 번째 글자는 운명에 대한 수능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내 내면에 이런 것으로 가득 찬다. 운명에 대한 생각의 운명. 그러면서는 뭐다? 하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한 존재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것으로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으로 자기 위안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서 나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갑니다.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면의식,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 그리움에 머물러에다가 S. 자기 위안으로 발전합니다. 자기에 대한 운명을 인식을 하고 승화라고 하죠. 승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런 마이너스의 감정을 하자와 대상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확인시켜준다는 것은 맞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어머니에게 갈 수 없으니까. 위안에다가 밑줄, 그리고 밑줄입니다. 삶의 자세에 대해 다짐에다가 밑줄 그시고 마치 갈매나무처럼 흰바람 벽을 통해서 시작하자는 다짐인 거야. 의지를. 5번에 보기. 1940년대는 우리말과 우리 문학의 암흑기로 시인들이 일본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받던 시기였다. 홀로 조선에 남아서 만주국의 수도에서 공무원 보조 일을 하고 있던 백석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를 하고 직장에서 나와서 흰바람 밑줄입니다.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해가고 있죠. 가난한 직장 그만둔 상황, 외롭다라는 홀로, 높다라는 거는 고결한 삶이잖아요. 고결한 정신에다가 밑줄. 쓸쓸하다라는 것은 고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쓸쓸한 거야. 시대의 흐름을 따르려면 일본식으로 가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친일해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은 친일인데 친일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좌절이야? 아니야. 친일 거부야. 살아가도록 태어난다는 것은 운명 수용에다가 밑줄. A, B, C, D, E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다 맞는 선지인데요. D를 한번 보실까요? 눈질과 주먹질은 플러스라고요. 플러스.
고통을 주는 외적 요소가 아니라 화자를 격려해주는 외적 요소라고 봐야 됩니다. 격려. 화자를 복돋아주는 격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격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얘들아 쌤이 상충곡 한 번만 착 정리하면 되겠다. 진짜 빠른 속도로. 상충곡 착 하고 30분 보내주기. 10분이나 일찍 마치는. 상충곡 핵심 포인트 딱 짚으면서 바로 딱 내용 정리하면서 들어줍시다. 상충곡 없는 사람 손. 상충곡 없어요 손.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상충곡이랑 청미곡을 완벽하게 정리해놓고 나갑니다. 두 개가 완벽하게 정리해놓고 또 손으로 바짝 떨어보세요. 30분 안에 볼게요. 이거 라면 산다. 왜냐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그 대신 집중 5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안 간다. 소원이 좀 기다려줄래? 소원이 얘들아 지금 상충곡이랑 그렇게 많이 필요해. 상충곡이랑 상미곡이 우리 시험 정리에서는 뭐라는 걸 기억해야 돼? 가사야. 가사라는 갈래는 어떻다? 4조 연속체야. 시조가 3, 4조나 4, 4조의 분수를 지니면서 3보지 한장이 3장육부 45자지. 그 45자의 제약을 없애고 죽을 때까지 써도 되는 거야. 길이의 제약을 없애되 4음보 연속체를 지키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4호4상으로 끝나면 무슨 가사다? 단격 가사인 거야. 4음보 연속체를 기억하셔야 된다. 가사는. 그래서 상충곡의 문화사적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최초의 가사야. 정극인의 상충곡이 최초의 가사의 스타트를 갈래를 끊어준 겁니다. 몸을 감상하는 노래. 서정가사, 정격가사, 양반가사. 그래서 송미곡이 충신연주지사의 연군지정을 기억해야 된다면 상충곡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뭐다? 강풍환정가. 만흥이랑 상충곡이랑 엮어서 내기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만흥이랑 상충곡이랑 뭐라고? 강풍환정가라고 생각해야 돼. 강호환정가에서의 상충곡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한정 100% 그냥 패치를 붙여야 돼. 알았지? 홍진을 붙인 부분이라고 하면 홍진이 뭐다? 홍진, 진세. 이거 전부 다 속세를 나타내는 먼지 진자입니다. 붉은색의 먼지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거죠. 홍진을 붙인 분은 만흥에서는 뭐다? 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 뜻을 모르는 병신 나에게 병신을 날리는 조소를 날리는 사람들이었지, 그지? 홍진을 붙인 속세의 사람들아 이내생에 어떠한 거라는 거 이미 자부심 날 좀 봐, 나를 봐, 라는 거에서 이미 자부심이 깔려있어. 옛사람의 풍요라는 그 자연에서의 삶, 못 미칠까 못 미칠까라는 거는 물어보지만 미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들어가 있죠. 천지간의 남자라는 몸이 나만하니까 하건만은 하다는 무슨 뜻? 많다. 남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지극한 살림에 묻혀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르지? 라는 거 약간 좀 이 좋은 걸 왜 하네? 이런 마음. 자기의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남자로 태어난 놈들아 이렇게 즐거운 지극한 즐거움들을 니네는 왜 모르고 살아가냐? 이 좋은 것을 수감호 만흥에서도 나왔죠. 몇 칸짜리 초가집에서의 술감호 보리밥 콩나물 알맞게 먹고 10년을 경영해서 초려집 짓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수감목에서의 모자가 모첨의 모자네요. 이 시작하듯이 살고 있는 집이 몇 칸이 안 되는 작은 초가집에 앞에는 몇 개수의 푸른 시냇물이 쫙 흘러가고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그 속에 시작하자 뭐가 되어서 살아간다? 풍월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시작하자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 서사.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봄의 계절가 뭐다? 새봄이 돌아오니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소재 5개 외웠어야 되지. 노화, 행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노화 하나, 행화 2, 녹양 방초, 녹양에다 3, 방초에다 4, 새우 중에 푸르도다, 새우에다 5. 그리고 이건 그냥 랩을 하듯이 됐고 도화, 행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 방초, 새우 중에 푸르도다 됐고 칼로 말하느니 붓으로 그려내니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라는 거는 봄의 경치에 대한 감탄. 숲풀에 울고 있는 새는 충기, 봄의 기운을 못 내게어 소리마다 교태로다. 봄의 기운을 못 내게어서 교태를 떨고 싶은 시적하자의 정서를 새에다가 뭐했다? 감정이입했다라고 얘기했잖아. 봄 경치에 대한 예찬. 그러니까 하자가 너무 감탄한 거야. 무라, 일치, 이거니. 물은 여기에서 뭐가 되지? 새. 물은 새, 아는 시작하자. 하나가 되니 흥이야 나를 쏘냐? 새의 흥과 나의 흥이 같다.
12는 살인문. 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와 시작하자 수강목에서 정자로 공간을 이동시켰어. 점점 넓은 공간으로 갈 거야. 정자에 앉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단어 뜻이죠. 소요응용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니까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리가 무슨 뜻이었다. 한가움 속에서의 참맛을 아는 이가 없이 나 혼자다. 돈의 경치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쓰라 이런 게 청자 설정이야.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쓰라 이런 게 청자를 설정해서 청유 구경 가자. 이것도 외우셔야죠.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아침에는 채산하고 나조에는 종수하세. 답청 풀받기 욕기는 모욕 아침에 채산에 나물 캐기 나조는 저녁 저녁에는 낚시지. 다 자연을 즐기는 풍류적 행위. 갓기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고전 시가의 플러스의 상황에서의 술은 뭐다? 풍류.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잔술을 세면서 마시겠다. 화풍이 건득 불어서 녹수 씻는 시냇물을 건너오니 야씨 찬이랑 저번 주에 쌤이랑 풀이했는데 이거 기가 막힌 선지 하나 있더라.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온다라는 이 수평적인 이동에서 청향은 잘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라는 수직적인 거에 이런 게 막 난리난 선지가 하나 있거든요. 찾아주세요. 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하풍의 봄바람이 건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까 푸른 시냇물을 건너온 그 바람이 청향, 술잔에서 바람 냄새, 봄바람 냄새가 나고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꽃이 떨어지니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었잖아. 나 폼은 옷에 진다. 사자성어로 바꿔야 됐었어. 뭐다? 내가 꽃물로 물들어. 누라 했지. 나왔어. 1분 30초.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말해. 소동의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서 술 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서 어른은 막대기 잡고 아이는 술을 내고 수영장이랑 똑같은 거 나왔지. 이용하고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며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시냇가의 세 번째 공간 혼자의 꼭 핵심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혼자입니다.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부어보니까 어우르는 게 도하다. 도하에다 동그라미 쌤이 찢어지는 목소리 공사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도화가 나오면 무릉도원의 초대장이야. 무릉도원이 가깝다? 이거 김진영 쌤이 들판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지? 산이라고 바꾸라고 얘기했지. 저 산이 그곳인가도 김진영 쌤이 들판이 아니라 산이라고 했을 무조건 산 따라가야 돼. 저 산이 그곳인가? 가까이 있는 곳을 무릉도원이라고 인식하지. 송간, 소나무 숲속에 새로 가느다란 길로 두견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진달래꽃을 붙여들고 공구, 산꼬리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까 천수 만나 집집에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버려져 있으니 연하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이 금의 비단을 재편한 듯 재단을 한 듯 엊그제 검은 들판 이걸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들판이 검은색에서 지금 분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에서 계절이 변하는 모습이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 게 아니야. 너무 좋은 질문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내 눈으로 꼰대같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나무 너무 중요해. 공명의 마이너스의 가치가 말거리고 무기도 날거리. 만으로 본다면 10으로 생각했을 때 뭐야? 상공,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이나 만승 이런 가치에 나는 의의를 두지를 않아. 의미를 두지 않아. 얘네들이 나를 꺼린다라고 주객적으로 표현했어. 청풍명을 외에는 내가 어떤 친구가 있겠는가? 청풍명을밖에 없어. 단표누왕 소박한 삶 속에 단이 뭐였지? 바가지, 표주박. 누왕의 소박한 삶 속에 헛된 생각이 많이 한다. 헛된 생각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공명과 무기. 그래서 사공사상 마무리죠. 아몬파, 의견이나 이만한들 어떠하리? 가난함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안빈강도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번 주 숙제. 다음 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월화수 다 그냥 2시에는 쌤이랑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알았죠? 이번 주 외곽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일요일 저녁까지는 어떻게 하기로 하지? 문법 요소 문제 다 풀기 3주 꼭 손미고 그리고 한진시 나가는 거다 풀어주기. 오케이? 2교시 같이 공부할 사람들은 쌤이 오늘 2학년 학생들이 좀 올 것 같아서 위에서나 이제 문제 풀고 있으면 마치고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 시상 정리가 안 먹는다고.
필통식 들어가야 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수학적인 나오니까 근데 이걸 계절의 흐름이라고 뭐가 되고 있는데? 몸에 고정되어 있지만 맞아. 선생님. 네. 꿈에서 그 입을 막 하는 것도 일반적인 아 그건 아니에요. 다음 영세 이 노래 홍진의 미치는데 인생의 영원의 다 찍혔어. 전국 박제야. 홍진의 미치는데 인생의 내 사람의 평균을 미치가 점이 찍혀져 있지. 다음 뭐예요? 오늘 문제 맞을 거야. 그리고 이제 앉아서 해볼까? 1년은 작가 정서적 완전 맞지. 버림받은 신화 정철 완전 맞지. 변사 보고서 1년은 작가 대리 완전 맞지. 임금에게 간어는 충성의 말을 하는 거거든. 충성의 말을 하는 신화 정철이라고 하면 충성의 말을 해서 뭐 버림받은 거로 나오잖아. 그치? 간어는 했다라는 거에 단서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런 거 있어. 이거다. 하에서 이게 안 되는 단서 이유 단원에다가 있어. 공부할 사람들 자리 좀 잡아줄래? 공부 좀 많이 해줘. 그게 아니라 그뭐 물어보겠는데 그거 말고 엄청 좋은 선택이 뒤에 문제 풀어보고 기숙사도 문제 너무 좋다. 지금 당장 풀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깜빡이 그냥 수요일 날에 영상 봐야 돼. 영우야